신비한 과학시간.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 텅스텐 싱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텅스텐 싱커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납으로 되어 있는 싱커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텅스텐 싱커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낚시 관련 육성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텅스텐 재질의 싱커를 많이 사용하게 됐죠. 왜냐하면 거기서 납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낚시용품들은 사용하는 걸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텅스텐 싱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텅스텐 싱커가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제가 이 토독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맥센스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들 아시는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박원 선배님은 그 텅스텐 싱커를 유통하시기 전부터 그리고 낚시 관련 육성법 전에도 텅스텐 싱커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텅스텐 싱커를 쓰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게 장점이 참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사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저희가 토독이라는 이름으로 이 텅스텐 싱커를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고, 왜 텅스텐 싱커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해요. 예! 구독과 좋아요! 일단 텅스텐 싱커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법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했을 때 엄청 장점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점이 뭐냐면 감도가 아주 좋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감도라는 건 우리 손으로 오는 전달력. 그래서 이 전달력이라는 건 입질도 있지만 그 입질에 대한 전달력 말고도 바닥의 어떤 상태라든지 내 루어가 어디에 부딪히면서 오는 것에 대한 전달력도 있거든요. 그 전달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왜 뛰어나냐? 이 텅스텐이라는 재질 자체가 갖고 있는 단단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단하면 그러면 전달력이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단단하면 전달력이 좋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고무로 되어 있는 싱커가 있고, 예전에 사용하던 납으로 되어 있는 싱커가 있어요. 그리고 텅스텐으로 되어 있는 싱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고무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납이 똑같은 것에 부딪혔을 때 우리한테 좀 더 정확한 느낌을 주겠죠. 그런 것처럼 납보다는 텅스텐 싱커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전달력이 좀 더 좋습니다. 참고로 수치를 보면요, 납의 경우에는 경도가 1.5인데 텅스텐은 경도가 9라고 합니다. 모스구 기계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구면이요, 사실 얼마나 단단한 거냐면 수정보다도 단단한 거예요. 붓기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단단함이 우리한테 입질 전달력 혹은 뭐 바닥에 대한 전달력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텅스텐 싱커가 전달력이 좋으니까 장점만 있느냐?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이 바로 가격인데요. 가격이 엄청 비싸요. 이게 2분의 1온스짜리 싱커인데 이게 판매 가격이 저렴한 것도 한 개당 가격이 거의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와, 이 싱커 엄청 비싸네. 야, 이 뭐보다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저도 가끔 보면 와, 이게 되게 비싼 싱커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헤비 드랍샷을 쓸 때 이렇게 팔로마를 써야 밑줄이 터져 나갈 때에도 헤드 쉐이킹을 하면 싱커가 무겁기 때문에 줄이 터져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팔로마를 써야 큰 걸 잡고도 안 털리고 잡을 수 있어요. 납이랑 이렇게 텅스텐을 봤을 때 텅스텐 원자재가 납에 비해 상당히 비싼 건 맞아요. 근데 가격이 이만큼 차이날 정도로 비싸냐? 그거는 국제 원자재 시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상시적으로. 그런데 이게 더 비싼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공 온도가 엄청 높아요. 납의 경우에는 녹는 점이 300도 조금 넘거든요. 정확하게는 327도. 그리고 이 텅스텐의 경우에는 녹는 점이 3200도에서 34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300도랑 3000도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납 싱커가 당연히 만들기도 쉽고 다루기도 편하겠죠. 3400도가 얼마나 높은 온도냐면 3000도 정도면 네이팜탄이 터지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쇠까지 녹이는 그런 강력한 화력, 그러니까 소위탄이죠. 그런 탄이 떨어져서 모든 걸 불태울 수 있는 온도쯤 돼도 얘는 안 녹아요. 그런데 납은 327도, 그러니까 국자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가스불에다가 이렇게 살살 녹여도요,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녹여서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얘는요, 유통될 때도 녹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 상태로 유통되지 않거든요. 주로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상태로 유통이 됩니다. 가루로 되어 있는 원자재를 받아다가 니켈 가루랑 섞어요. 니켈 가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니켈이 그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인데, 니켈 파우더와 그리고 이 텅스텐 파우더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틀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틀의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니켈이 녹거든요. 니켈이 녹아서 이 텅스텐 가루를 잡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 생각하면 되냐면, 콩떡 아시죠? 콩떡. 콩떡에서 떡이 콩을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떡이 니켈이고 콩이
텅스텐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콩떡은 콩이 조금 들었지만 이 텅스텐 싱커는 텅스텐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텅스텐이 3400도나 돼서 녹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들기 힘들고 니켈이랑 섞어야 되고, 니켈 역시 한 1400도 정도, 거의 철과 비슷한 온도에서 녹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높은 온도에 제조가 되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없고, 또 높은 온도가 필요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제조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납 싱커에 비해 엄청 비싼 싱커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진을 많이 받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니켈을 섞는 것 때문에 이 텅스텐의 몇 가지 성질이 나타나요. 우리가 흔히 많이 유통되는 텅스텐 싱커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거는 뭐 니켈의 함량이 높고 어떤 건 니켈의 함량이 낮다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텅스텐 싱커들의 텅스텐 함량은요 97% 전후입니다. 그러면 텅스텐 싱커의 함량이 높으면, 그러니까 순 텅스텐에 가까울수록 좀 더 좋은 텅스텐 싱커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ATG에서 유통하고 있는 토독이라는 싱커는 텅스텐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해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 함량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캐스팅을 해서 돌이나 아니면 뭐 구조물 같은 데 이렇게 딱 맞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딱 하고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켈이 텅스텐을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니까 본드가 조금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드가 조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접합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으면 쉽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심을 넣어서 방지하기도 했지만, 텅스텐 함량이 높은 제품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텅스텐 함량이 낮으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텅스텐 함량이 낮으면 당연히 충격에 강해집니다. 근데 또 단점도 생기죠. 그게 뭐냐면, 이게 니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니켈 가루인데, 니켈 파우더가 들어가서 같이 녹았기 때문에 니켈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니켈은 녹이 또 습니다. 하얀색 이런 가루 같은 게 표면에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하얀색 가루가 생겨서 볼 때 미관상 상당히 안 좋게 보이거나 회백색, 회색 그런 어떤 산화물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색깔을 좀 탁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좀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좀 더 튼튼해지는 거고, 니켈이 조금 덜 들어가면 조금 더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또 니켈이 조금 들어가면 그렇게 나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니켈이 적게 들어가면요 크기가 더 작아지는, 왜냐하면 니켈의 밀도는 8.9 정도고요. 그리고 이 텅스텐의 밀도는 19.2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는 장점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켈이 들어간 것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는 성질이 생겨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해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텅스텐 싱커가요 자석에 붙습니다. 제가 이게 자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자석에 이렇게 하면 자석에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붙거든요. 이렇게 딱 안 붙네. 이렇게 붙거든요. 이렇게 붙는데 이게 자성을 갖는다고 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니켈의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철, 코발트, 니켈 이렇게 세 가지가 상온에서도 강한 자성을 띠는 강자성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니켈은 코발트나 철만큼은 아니지만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석에 붙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이거 사실 몰랐어요. 근데 토독을 구매하신 구매자분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순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왜요? 그랬더니 이거 철이 좀 섞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왜죠? 그랬더니 자석에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니켈 합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붙여봐라 그러길래 제가 얼른 뛰어나가서 냉장고에 있는 자석을 떼어놓고 딱 붙였는데 톡 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니켈이 들어있으면 자성을 띈다 라는 얘기도 듣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니켈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성을 띠지는 않는데요. 그게 합금의 형태일 때에는 분자와 분자 사이가 아니라 원자와 원자 사이에 니켈 원자가 들어가는 거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루로 되어서 섞어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니켈의 성질을 그대로, 니켈 분자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이렇게 자성을 아이고 이게 무거워서 잘 안되네요. 자성을 떼게 되는 겁니다. 뒤에가 얼굴이라 우리가 꿀팁 쓰잖아요. 하얀 녹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뭐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보기에 불편하고 관리를 할 때도 이렇게 태클박스에 들어있으면 어떤 바늘 박스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다른데 붙기도 하니까 불편하다, 없애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일단 이런 페트병, 이런 조그만 페트병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이 조그만 페트병을 준비를 하시고 뚜껑을 열고 물을 반 정도 채운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녹이 쓴 싱커를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이걸 닫고 이 상태로 3개 한 100번 정도 흔들어주면
이 안에서 싱커들끼리 부딪혀서 서로 연마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연마가 되면서 이 안에서 전부 다 가루로 싹 다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럼 밑에 좀 가라앉겠죠? 이거를 물에다 싹 따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잘 헹궈서 마른 수건 이렇게 큰 걸 하나 깔고 그 위에다가 싹 놓고 살살 비벼가지고 말리시면 녹이 깨끗하게 제거가 될 겁니다. 이건 또 저희가 어떻게 알아낸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이런 클레임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드렸죠. 전화를 드렸더니 중국에서 연락해 오기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놓고 대량으로 녹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대처한다라고 알려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탄올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물로 해도 건조만 잘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로 해봤죠. 해봤더니 깨끗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 토독이라는 제품을 유통을 할 때 공기와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봉을 해서 유통을 하거든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텅스텐 싱커에는 니켈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니켈이 산화돼서 생겨나는 어떤 하얀 녹들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밀봉을 해서 보관하지 않더라도요, 공기가 잘 통하고 그리고 습기가 적은 곳에 보관만 한다면 사실상 그렇게 크게 녹이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3개? 이 텅스텐 싱커 사실 좀 비쌉니다. 비싸서 손이 가지 않지만 사용을 해보면 작은 크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높은 경도로 인해서 얻는 이점들이 확실하게 있는 제품이니까요. 뭐 AT에서 나온 토독이 아니더라도 여러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텅스텐 싱커들이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텅스텐 싱커 올해는 한 번 정도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이런 소재를 더 좋은 걸 쓴다고 해서 혹은 더 개선된 소재 혹은 다른 소재를 썼을 때 뭔가 좀 더 다른 낚시를 할 수 있구나를 한번 손끝으로 느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 너무 춥죠? 그래도 이번 주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번 주 주말은 낚시 가셔서 마음도 좀 이렇게 푸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쓰시고요. 텅스텐 싱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